선비님들, 오늘도 야단부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애달픈 사랑과 운명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에 철영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던 철영은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하여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나무를 베어내다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철영은 늘 하던 대로 도끼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앞집의 김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철영이 자네, 오늘도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겐가? 예,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근래 마을 가까이에는 나무를 다 베어가서 쓸만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철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자네, 혹시 신목이라고 들어보았나? 신목이요? 그래, 신령한 나무 말이야. 산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이 있는데 자네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게야. 보통 나무와는 다르게 몇백 년은 자란 듯이 크고 굵은 나무인데 그 나무는 절대 상하게 해서는 안 되네. 옛날부터 산신님이 아낀다고 하여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당한다고 하였지. 철영은 김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나무 베러 산에 오른 지가 벌써 몇 해인데 그러한 나무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같은 범인의 눈에 띌 것이 아니겠지요. 혹여나 본다면 조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럴 테지. 그럼 오늘도 수고하게나. 그리고 조심하고. 험한 산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말일세. 철영은 꾸벅 인사하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날 철영은 평소보다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은 서늘하고 이슬 내린 숲길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걸어다니며 나무를 골랐지만 마음에 드는 나무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꽤 멀리 나왔는데도 이러하니 오늘은 헛걸음인가? 철영이 실망하며 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였습니다. 이게 뭔가?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굵고 높이 솟은 줄기와 퍼진 가지는 몇백 년은 좋게 자란 듯 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철영은 웅장함에 압도되었지만 동시에 욕심이 들끓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만 베어내도 좋기 며칠은 나무하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만. 헌데 이리 크고 굵은 나무라니 왠지 영험한 기도 흘러나오는 듯한데 어르신이 말한 신목이 혹시 이것인가? 순간 머릿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김노인의 염려와 절대 나무를 베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떠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저 나무 한 그루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욕심이 차올랐습니다. 이 나무가 신목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방법도 없고 에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철영은 도끼를 꺼내 단단히 손에 쥐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을 뒤로한 채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도끼질이 이어질수록 밝았던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상한 줄도 모르고 도끼질을 하던 철영은 나무가 쓰러질 때쯤 되어서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거참, 날씨가 변덕스럽구만.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다니? 철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당황하던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숲속이 정적에 휩싸이는가 싶더니 거대한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감히 낮고도 거친 목소리가 산속을 울리며 철영의 귓가를 후려쳤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긴 백발과 수염을 가진 노인이 빛을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산신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이로고. 내가 아끼는 것을 이리 상하게 만들다니.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철영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산신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어리석은 인간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새파랗게 타오른 산신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명 신목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터.
욕심에 눈이 멀어 죄를 저질렀으니 그 눈으로 평생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할 것이다. 내 놈은 그 눈으로 인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야. 산신이 손을 들어 올리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멀 것처럼 강렬한 빛이 주변을 채우면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숲을 뒤흔들었고 철영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철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는 다시 고요하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신령한 나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부서진 도끼자루뿐이었습니다. 철영은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뻐근했지만 보이지 않는 나무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그 큰 것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꿈을 꾸었나? 내 몸이 허한 것인가? 거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나. 주변에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철영은 허겁지겁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그는 눈앞의 충격적인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늦었네. 철영이 자네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던 겐가? 앞집 김노인이 철영에게 말을 걸며 다가오고 있었는데 철영의 눈에는 김노인의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른 몸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 그 아래 쪼그라진 그의 물건이 보였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옷을 제대로 입으셔야지요. 고개를 돌리며 외치는 철영을 의아하게 바라보는 김노인의 뒤로 그의 부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망측하게도 그의 부인도 벌거벗은 채 쪼그라진 그녀의 두 언덕이 눈 앞을 채웠습니다. 아니 두 분 왜 이러십니까?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숙인 채 지나가는 철영을 바라보고는 김노인과 그의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저 이가 왜 저럴꼬? 지나가며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죄다 걸친 것이 없는 살색인지라 철영은 눈을 질끈 감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철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철영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미친 겐가? 왜 이런 게 보인단 말인가? 그때 불현듯 눈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산신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산신의 저주란 말인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제 어쩌면 좋지? 철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하게 보이지를 않으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마을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 나무하러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변해버린 철영을 걱정하며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철영은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틀어박힌 채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철영은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마을에 무녀 소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주. 무녀 소아님이 영험하다 했으니 혹시 산신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내겐 다른 방법이 없다. 철영은 두려움과 체념어린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소아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철영이 소아의 신당 앞에 다다랐습니다. 희미한 향냄새와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무녀 소아가 기도를 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철영은 문 앞으로 다가가 인기척을 내며 소아를 불렀습니다. 무녀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철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소아는 흑발을 길게 늘어뜨린 신비로운 분위기의 여인이었습니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안색이 거뭇한 철영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소아가 물었습니다. 쯔쯔, 얼굴이 말이 아니시오. 그러게 왜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린 게요. 철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커질 대로 커진 눈에 이윽고 눈물이 차오르더니 철영은 천천히 산에서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령한 나무를 베었던 일, 산신의 분노 그리고 저주로 인해 사람들의 모습이 망측스럽게 보이는 괴로움까지. 묵묵히 이야기를 듣던 소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목을 건드리다니 그 화를 대체 어찌 감당하려고 그랬단 말이오. 동그랗게 몸을 말고 울음을 토해내는 철영을 바라보며 소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소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산신님의 분노를 풀어드리지 않고서는 그대의 눈은 결코 평온을 찾지 못할 것이오. 산신님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그 벌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니. 무녀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산신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찌으며 빌고 있는 철영의 처절한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소아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오. 허나 내가 그대와 함께 가겠소.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산신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실지 모르니 같이 갑시다. 철영과 소아는 이른 새벽 산신의 나무가 있던 자리로 향했습니다. 철영의 손에는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담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소아는 기도에 필요한 부적과 향을 챙겼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숲길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산신님의 화가 가시지 않았을 터 가는 길이 거칠 것이오. 소아의 말에 철영은 인매를 굳히며 말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숲이 깊어질수록 길이 갑자기 끊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철영은 나뭇가지에 손이 베이고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산신의 나무가 있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철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철영을 홀깃 살핀 후 소아는 제단을 만들고 향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산의 주인이시여 부족하나 재물을 흠양하시고 어리석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영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신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귀한 나무를 베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산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자 주위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숲을 휘몰아치는 그 순간 감히 이곳에 다시 발을 들이다니. 노여움이 묻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전보다 더 위압적인 모습으로 산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서를 바란다. 이런 고얀. 산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철영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산신님, 정말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욕심에 눈이 멀어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소아도 산신 앞에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신목을 감히 상하게 한 그 죄가 무거우나 하찮은 인간이 어리석어 그러하였습니다. 부디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산신은 한참 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숨막힐 것 같은 정적에 휩싸인 수반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산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가 무거우나 그간 너의 괴로움도 적지는 않았을 터 그리 간절히 뉘우치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하겠다. 다시 한 번 욕심에 눈이 멀어 이리 한다면 그때는 너의 존재를 지워버릴 것이다. 산신의 말이 끝나자 숲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공기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철영은 산신이 사라진 하늘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이며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눈물을 흘리는 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소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주가 풀렸으니 그대의 삶은 이제 편안할 것이요. 긴장이 풀린 철영이 소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끌어안은 채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옷 안에 몸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철영은 한 겹의 얇은 옷 안 소아의 몸이 어땠는지 잊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에 닿아 있는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느껴지자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철영에게 차올랐습니다. 가느다란 한 줌의 허리, 뽀얗게 빛나는 살결, 소담하게 한 손에 차오를 것 같은 작은 둔덕 위에 피어오른 빨간 꽃. 그러자
철영의 단전이 단단해졌습니다. 날씬한 배를 지나 누구도 닿지 않았을 계곡에 그 시선이 다다르자 철영은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소아를 향한 열기가 스민 눈빛과 철영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소아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신을 모시며 홀로 지내왔기에 외로운지도 몰랐던 소아는 저를 향한 철영의 열망 어린 눈빛을 보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자신도 여인으로서 누군가를 뜨겁게 만들 수 있구나, 자신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묘한 충족감에 소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철영의 얼굴을 거부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우거져 햇살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무 아래에서 두 손이 닿고 가슴이 닿고 마음이 닿았습니다. 서로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깊게 얼굴을 묻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깜빡 잠이 든 철영이 눈을 떴을 때 소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산을 올라올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살며시 손을 잡는 철영의 손을 밀어내며 소아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그대가 왜? 저는 더 이상 무녀가 아닙니다. 신을 모시며 마음과 몸을 정결히 해야 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 제 불찰로 실력이 다 흩어졌습니다. 분명 저로 인한 것임에도 철영을 탓하지 않는 소아를 보며 철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와 함께 떠납시다. 나 또한 그동안의 일로 이 마을에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소. 우리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함께 합시다. 한 번 닿은 것으로 이미 닿은 인연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오. 조실부모하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홀로 지내왔소. 이제 겨우 마음 붙일 일을 찾았는데 그리 차갑게 내치지 마시오. 그대가 아니면 나는 그저 혼자일 뿐이오. 간절한 철영의 말이 소아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외로운 섬 같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쉴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집을 짓고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비님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